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민간 사전 청약 예상 못한 반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국토부에서 민간 사전 청약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자, 이 보도자료에 민간 사전 청약 세부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새로운 제도에 따른 청약 전략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오늘 발표된 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내년 말까지 사전청약 공급계획 세부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1차 사전청약 3개 단지의 공급 포수 그리고 면적, 추정 분양가도 같이 공개됐고요. 마지막으로 민간 사전청약 FAQ 형식으로 이제 이게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 기존 공공 사전청약과 다른 점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리는 정보 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두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간 사전청약 공급 계획 보겠습니다. 자, 민간 사전청약 올해 두 차례 진행을 해요. 총 6천호 공급 계획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1차는 11월에 발표돼서 오늘 발표가 됐고요. 2차는 12월에 진행이 됩니다. 1차에서 2,500호, 2차에서 3,400호, 총 600호가 공급이 되고요. 내년에는 총 38,000호 공급 계획이 잡혔는데 당초 32,000호에서 6,000호가 추가가 된 거죠. 자, 이 38,000호는 분기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부 계획안은 안 나왔지만 과거의 민간 사전청약 공급 계획에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6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사전청약 규모가 10만 호가 넘습니다. 민간 분양만요. 자, 그리고 이 사전청약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은 어디서 볼 수 있다? LH청약센터가 아닌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올해 공급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첫 민간 사전 청약 이제 시작이 됐죠. 수도권 지역에서 2개 단지 그리고 지방에서 1개 단지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수도권 지역만 전문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니까 오산 세교 2지구와 고덕 평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산 세교 2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우미린 브랜드네요. 1391세대고요. 소형 면적이 822세대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형 면적 72타입이 233세대, 전용 84제곱미터가 336세대를 차지하네요. 그리고 평택 고덕지구는 호반 서밋 브랜드입니다. 공급 물량은 633호예요. 전용 84 타입이 403세대 그리고 사전청약으로 최초죠. 대형 면적이 나왔습니다. 100제곱미터 전용 타입에서 230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자, 오산세교 2지구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탄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원래 동탄 지역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는 자, 여기가 과연 소화가 될까 싶었는데 지금 동탄 지역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수요가 좀 있겠구나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평택 고덕지구는요,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가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평택지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수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고 아무래도 좀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나 나왔나 봤더니 오산 세교 2지구는요,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3천만 원에 나왔고요. 72제곱미터는 3억 6천, 그리고 전용 59 타입은 3억에 나왔습니다. 이제 평택 고덕은요, 전용 84 타입이 4억 7천, 그리고 100제곱미터 타입이 5억 6천만 원이 형성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비쌌어요. 자, 그런데 주변 시세를 봤더니 고덕 신도시에 파라곤을 비롯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거래가 있든 없든 일단 호가는 9억에 되어 있고요. 오산 신도시 주변의 신규 아파트도 한 5억대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싸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청약자의 직장 거리 감안하셔서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든 당첨받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민간 1차 사전 청약은요, 추첨제 물량이 많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대형 면적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있어서 최근 주택을 처분해서 가점이 낮은 분들이거나 또는 청약 통장을 관리를 못한 분들, 1인 가구 등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이 그렇게 바닥을 길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청약 제도 때문에 지원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아파트는 실수의 목적으로만 접근하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추가로 올해 공급되는 2차 민간 분양 사전 청약도 보겠습니다. 평택 고덕지구에서 700호가 공급되고요. 인천 검단지구에서 3개 단지 2,700호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민간 분양 사전 청약에서 추천 단지는 인천 검단지구 3개 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2,700호가 한꺼번에 공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인천 검단지구 요즘 청약 경쟁률 민간 분양은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고 공공 분양도 있다 보니까 수요 분산에 따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청약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만간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 내년 공급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공급 계획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가 많이 안 되죠. 검단 지역 빼고는. 그럼 내년에 좀 나아질까 봤는데 3기 신도시는 거의 없고요. 2기 신도시와 주거복지 로드맵 택지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주거복지 로드맵 택지는 대부분 소규모 택지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넣을 만한 데는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 검단 신도시, 그리고 운정 신도시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3기 신도시는요, 4분기에 공급되는 인천 계양지구 1300호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민간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지금 청약 부금 넣으시는 분들, 청약 예금 통장 갖고 계신 분들은 공공분양 청약 못 넣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 청약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청약제도 개편으로 1인 가구나 소득 초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그리고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년까지 2기 신도시 기다릴 거냐 아니면 내후년에 3기 신도시 할 것인가 선택을 하셔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2기 신도시 당첨되고 붙고 나서 3기 신도시 물량이 많네. 그러면 2기 신도시 자격 포기하고 3기 신도시 넣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당첨될 줄 안 될지 알고 어떻게 알고 이것을 포기하고 넣겠습니까? 좀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기 신도시를 넣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내일부터 3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1차 민간분양 사전청약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동시에 지원하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여러분들 당첨자 발표일만 다르면 청약 신청은 여러 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당첨자 발표일 먼저 다가온 곳이 당첨되잖아요. 그럼 뒤에 게 당첨되더라도 취소가 돼버려요. 그런데 민간 1차 사전청약이 12월 22일이고요. 공공 3차 사전청약 발표일이 12월 23일입니다. 한마디로 3차 사전청약 좋은데 붙었는데 1차 사전청약이 덜컥 붙어버리면 이게 취소가 돼버리니까 둘 중 하나만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추가로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와 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위 포기 시에 부활이 가능하지만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다른 일반 사전청약의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얘는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본청약의 지원이 안 돼요. 이것을 기존에 있던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포기하고 본청약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른 사전청약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간 사전청약 보도자료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이사가도 민간 분양 기회 다 잡겠구나. 여러분들 이사가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남이든 남양주든 과천이든 이사가시라고. 이 이사 전략 세울 때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내가 내년 3월에 전세가 만기되는데 혹시 내가 이사 가기 전에 사전청약으로 다 쏟아내면 어쩌지? 그거 걱정되실 거고, 또 하나가 만약 내가 이사 갔는데 본청약 전에 2년 요건을 채워야 되잖아요. 2년 요건 채우기 이전에 본청약하면 어쩌지 이랬는데 적어도 민간 분양에서는 이 두 가지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내년에 민간 분양 사전청약에서 3기 신도시가 거의 없잖아요. 게다가
이게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분양보다 1년 정도 늦게 본청약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4년 말이나 2025년 되어야 민간 분양 사전청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사 가더라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를 보시면요, 지자체별로 지정된 공공택지 현황이 있습니다. 향후 공급이 늘어날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30%는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특히 남양주나 하남시, 과천시는 인구 대비 공급이 많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청약제도 제대로 공부하시고, 이제 지금 전세 만기 앞두신 분들은 청약을 위해서 한번 이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